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힘차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 어제 밤새 비가 많이 왔죠. 억수같이 쏟아붓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강풍을 동반한 비 소식. 무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늦장마처럼 이어지는 비 물러날 때까지 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날이죠.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대주는 분들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즐거운 월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최반장 뉴스 골라주는 걸. 뉴스 골라주는 남자인 걸. 자, 남자 두 분과 여성 한 분.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웅 초딩 4학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경TV 밝혀이죠. 한경TV 기자입니다. 예. 한기웅입니다. 이게 밝혀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이거 못 밝히게 하거든요. 저는 밝히라는 거예요. 다 오픈 소사이어티. 추가로 지난주 자리를 비웠던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님. 네, 장윤선입니다. 예, 지난번에 누가 땜뻔했었죠? 지난번에 이고은 기자. 네. 존재감 충만해지 팍팍 기억이 나는데 존재감 없을 땐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대본 보고 그대로 읽으셔서 전 당황했어요. 누가요? 아니, 의원님 맨날 막 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글씨 써져 있는 그대로 읽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요? 네. 소개니까. 왜냐면 이렇게 가끔 읽어줘야지 안 그러면 작가들 삐져요. 삐침. 자, 지난 한 주 놓쳤던 기사. 주말에 놓쳤던 기사,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시작될 기사 등등을 이분들이 아무리 말씀해도 소용없습니다. 들어주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로 반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취자가 왕이다. 청취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방송, 소토는 방송, 민주적인 방송, 샵 1035. 자, 송현찬님, 봉도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기분 좋은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게 특징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정봉주 목소리 하나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냐고. 너무 진지하게. 깜짝 놀랐어요. 훅 들어가고, 훅. 예. 조현주님, 정치쇼 시작이군요. 최반장 너무나 유익한 코너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장 기자님부터 오늘. 그렇죠. 예. 장 기자님이 원래 처음이에요. 왜냐면 제일 연조가 세요. 맞습니다. 예. 아니, 왜 그러세요? 연조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 거,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연식. 예. 경력. 스펙. 늙었다는 거죠? 예. 커리어. 스펙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예, S 다음에 P는 격음이 나야 돼요. 스펙. 근데 원래 미국 애들은 스펙 그래. 이제 이게 스페니쉬 스타일이지. 스페인 하지 않고 중남에서 스페니쉬. 지금 이 순간 미국에 계신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지. 분들 예, 미국에서 듣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LA 코리아타운에서 예스 노 땡큐만 하면 다 살아요. 네? 예스. 70년대 저기 있잖아요. 쌍방울 뭐 이런 거. 무슨 울고 가는 떡집. 기억난다. 그 할머니도 영어 엄청 잘해요. 네. 슈퍼 하시는 그 캐셔 할머니도. H 슈퍼가 있잖아요. 한인들이 주로 가는. 네, 그리고 그 흑인들 딱 들어오잖아요. 그 미국인들 들어오면 $9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9. 왜냐면 거기 다 써 있으니까. $9. 학교나 $9도 헷갈리니까 막 그 다른 한국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다가 여기 here $9. 이 스펙 발음의 진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LA 한인타운까지 갔네요. 자, LA 한인 해외에서 많이 들어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고국이 그리운데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번 주 한 주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다른 방송에서 이러거든요. 네. 그런 방송 그냥 없어버려야 돼.
자, 조윤성 기자님. 조윤성. 아이고. 문자가. 조윤성 기자님 짱팬이에요. 오타를 알려주셨는데. 아니, 5028님이. 전 문체부 장관 아니십니다. 장윤성 기자님. 근데 왜 이름이 똑같아요? 몰라요. 그럼 조윤선 장관 불러갖고 물어볼까? 아니, 저하고 한자는 다르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조윤선 장관님, 전 장관님 불러갖고. 네. 왜 왕따가 되셨어요? 왜 혼자 무죄? 자,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듣고 계시겠죠. 예. 아주 뭐 시사면 지겨우니까 이건 개그 프로인 줄 알고 듣고 있어요. 자, 장윤성 기자님. 네. 소개해 주시죠. 제가 제일 먼저 뽑아온 것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어제 취임 100일 국민보고대회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부터 얘기를 좀 할까요? 예. 저는 이 실시간으로 보지를 못해서 저도 네. 다른 방송 다들 마치고 바쁘니까. 이제 이제 밤 나이트 뉴스에서 정리된 걸 봤는데 훈훈하고 좋더라고요. 국민인수위원단 이 인수위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 예. 국민 제안을 받았는데 100대 과제 중에 이제 99개가 거기에 녹아 들어갔죠. 예. 그래서 어제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의 이제 후속 버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엔 기자들하고 했고 그다음에 국민들하고 했는데 분위기는 어제가 훨씬 더 훈훈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소통, 이 좀 야권에서는 쇼통이라고도 부르면서 너무 행사에 초반부터 치중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자회견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대통령처럼 뭐 거의 매달 아니면 예.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국민들과 직접 예. 이렇게 간담회 형태를 취하든 저런 모습은 행사라기보다는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느꼈습니다. 빵경 기자님은요?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간 보셨어요? 네, 뭐 일이 이렇게 별로 없었구나. 저희 중계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생중계. 몇 시에 했는데? 8시, 밤 8시부터 이게 원래 시간 뉴스 하는 반. 시간이니까 뉴스 하는 이제 그거 저는 그 시간에 챙겨봤는데.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형식 자체는 좀 되게 가볍고 이제 토크쇼 형식으로 좀 풀어 나가더라고요. 처음에 음악부터 나오면서 깔리면서 그래서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국민들 좀 눈높이에 맞춰서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쉽게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했다. 여기 토크쇼 이렇게 예. 형식을 풀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뭐 치안 관련된 이런 그 이슈도 좀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강경화 장관이 직접 나와서 이제 왜 해외에서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 영사관 전화하면 전화 안 된다. 뭐 안 돼요. 케어해 주는 사람이 예. 없다. 뭐 이런 이렇게 국민들이 좀 실생활에서 좀 느꼈던 불편함을 토로를 했더니 강경화 장관이 뭐 해외 안전 지킴센터 만들어서 이 부분 확실히 케어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이고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건 다뤄지지 않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눈높이에서 좀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이 됐다. 이렇게 강경화 좀 보더라고요. 장관의 해외 경험과 IT를 경험하면 이게 세계화됐잖아요. 네. 인터내셔널 인터넷 콜 하면 돼요. 그걸 만들면 돼, 우리나라에. 그럼 뭐 그게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어디에 서버를 두든 간에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인터넷 콜이 다 있으니까. 국내에서 받아서 영사관에 연결을 할지라 아니, 언정. 국내에서 이렇게 헤드가 하나 있어. 그렇죠. 거기서 뿌려주면 되니까. 그렇죠. 헤드커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 시스템을 만들면 예. 그래서 인터내셔널 인터넷 콜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 되는 겁니다. 누구 아이디어? 봉주 아이디어. 봉주콜이라고 할까요? 딱 들. 근데 저는 못 봤는데 저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늘 하던 거거든 그게. 그렇죠. 우리한테 식상에 솔직한 얘기가. 우리는 늘 하잖아요. 네. 토크쇼, 북콘서트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무척 신선했을 것이다. 네. 우리한테는 친숙하지만. 예. 근데 이제 형식은 그러니까 저는 영빈관에 늘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을 떠올리면 해외에서 예. 아주 높은 분들이 오실 때만 영빈관에 초대해서 맞아요. 뭐 이제 악수하시고 사진 찍고 뭐 이제 행사하고 밥 예. 먹고 뭐 이런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국민의 공간으로 이제 완전히 개방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형식도 굉장히 아니 상회됐어요. 영빈관 자체가 대통령이 빈 손님을 맞이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맞아요. 국민은 손님이 아니고 해외 그러니까요. 정상만 손님이에요? 맞아요. IM 손님, 그렇죠. 피플사 손님. 예. 그래서 사실상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정권이 이제 국민을 영빈으로 맞아서 하는 행사. 그리고 이제 자리도 대개 보면 연단에 이제 뭐 장관들이나 수석들이 앉고 국민들은 아래 연단에 앉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 어떤 초등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도종환 장관이
그 같은 그 객석에서 일어나가지고 답변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단 하나 이제 그 야당에서는 뭐 K9 자주포 순국 장면 그 연결식이 오늘인데 내일인데 그러니까 오늘이죠. 뭐 그런 거 할 때냐 그리고 안보 상황 위중한데 뭐 그런 거 할 때냐 그래서 뭐 쇼통의 끝을 봤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야당 대표면 이렇게 논평했겠어요. 네. 지난 9년간 네.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해서 정권을 뺏겼음을 실감한다. 반성하겠다. 그렇죠. 이 정도 국민들이 박수 보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소통하는 자성. 대통령을 원했는지 몰랐다. 예. 권위적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대통령을 갖고 있었던 정당으로서 반성한다. 예. 보고 잘 배워서 네. 우리도 이렇게 변신하겠다. 그렇죠. 더 잘하겠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런 나와야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 친구 하나가 목사님인데 예. 이 성직자의 삶이 참 고단하구나 이렇게 느낀 게 점심 때 결혼식 주례를 서요. 그러고 밤에는 이제 장례식에 또 그 입관식 임종, 이런 거 예, 하러 예. 또 임종 뛰어가는 예배, 거예요. 예. 예배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국민들의 경조사를 다 담당해 주는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쁜 자리 있다가 슬픈 자리 갔다가 그래야죠. 다만 뭐 살충제 계란이라든가 수능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또 논란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정책적인 이슈들도 조금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난리 났어요. 지금 밖에서 작가님들 빨리 가져오고 싸라고. 왜 장윤성 기자가 뛰어들어가고 이상한 걸. 아니,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예, 이상한 걸 왜 했나요? 국민들 다 예. 눈을 보고 기사를 네. 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까? 액센트가 없다. 자, 뭐가 좋으셨어요? 오늘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예, 훈련. 연습이 시작이 예. 됩니다. 한미 합동 훈련이죠. 예. 시군구 행정기관, 공공기관 모두 4,000개 단체에서 무려 48만 명이 참여를 하게 예. 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나흘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근데 이거는 막 올해 막 엄청 올해만 하는 것처럼 맞아요. 생각이 좀 되시겠지만 매년 하는 매년 하는 원래 행사예요. 행사입니다. 8월. 예, 그리고 이제 키리졸브는 봄에 그렇죠. 그리고 4월. 이제 을지훈련은 8월에. 여름에 여름에. 이렇게 두 번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훈련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만 이게 북핵 미사일 위협이 워낙 그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대거 방한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그다음에 하이템미 전략사령관 이미 어제 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무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도 이번 주 방문 예정이고 이제 이 세 사람이 모두 UFG 훈련에 함께 한다.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미군이 이번 훈련 규모를 사실상 좀 축소했다면서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몇 명이 왔었냐면은 그 해외 증원군이 2,500명, 그다음에 미군이 25,000명이었어요. 근데 예. 올해는 3,000명, 해외 증원군 500명 들었죠. 그렇지만 그 미군은 17,500명으로 그래서 사실상 60% 정도. 아니요, 7,50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숫자만 줄어들었다. 그래서 군 당국자들은 뭐 이렇게 군인 숫자는 줄었지만 훈련 규모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군인 숫자를 7,500명이나 줄인 것은 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북미 간의 대화가 훈련 시작되고 축소 있고. 예.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눈치를 보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미국 쪽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일정 정도의 그 긴장 완화를 위한 조처를 미국이 선제적으로 한 거다.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 하는 독수리키 리저브 훈련과 8월에 을지훈련의 가장 큰 차이. 네. 원래는요, 이 키리졸브, 과거엔 네. 팀 스피릿이었는데, 예. 스피릿. 이건 실제 육해공이 참여하는 예. 훈련이고요. 그리고 원래의 이 을지 훈련은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렇죠, 이었어요. 훈련이기 그런데 때문에. 최근에 다른 훈련이 조금 복합되면서 그래도 병력이 움직이긴 합니다. 일부 병력이 움직이지만 네. 주로 시뮬레이션 중심의 훈련.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4월, 8월 이렇게 훈련이 있습니다. 그 있을 때는 북한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군사적 행동을 할 것처럼 브러핑합니다. 네. 그리고 9월 9일, 예. 뭔가 하죠. 10월 10일 네. 북한의 이 군사적 창건 국가적- 기념일, 국가기념일. 행사 때문에 네. 또 미사일 쏘죠. 갖고 장난칩니다. 네. 이런 거를 1년 일정을 국민들에게 미리 얘기해줘서 네. 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예. 놀라지 마시고 네. 안정적인 생활하십시오. 근데 이거를 왜 그 전임 정권 때
끊임없이 그때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안보 장사거든요. 안보 상업주의죠. 예, 안보 상업주의. 쓸데없는 사람들이 막 금사게 만들고 뭐 옛날에는 라면 사재기 엄청 이번에 했었잖아요. 전쟁 난다라서 금산 사람들 지금 폭락이에요. 어떡하냐. 폭락은 아니고 원래 금은 많이 안 떨어지는데. 예. 참.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정부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언론이 부역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고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보수 언론들이 일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쟁이야 나겠어 라면서도 언론에서 계속 그게 나오면 이러다 몰라 또 혹시 이런 하루 종일 생각을 들으면. 하게 되죠. 하루 그렇죠. 종일 들으면 그러니까 그럴 불안하죠. 때 국민들이 찾아 듣는 게 정치쇼. 밤에 찾아 듣는 게 팟캐스트. 정치쇼는 이게 하루 종일 안 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하루 종일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팟캐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94년도인가 그렇게 한반도 전쟁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네. 군사훈련이 한동안 중지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극한 상황은 또 다른 극한 타협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맞습니다. 아하.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예.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미사일과 관련해서 평화적인 예. 해결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평화적 외교적 그렇죠. 방식. 예, 그러니까 경제적 외교적 물론 그 군사 행동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는 남겼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게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면 그때 꼭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대화를 통한 아니 그러니까 해법이죠. 평화적 외교적 해법은 네. 바이 수단이 대화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평화적 외교적 방법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 비판하지 않던 야당 혹은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하면 어떻게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한다 그러면서 아니 미국 할 때 왜 비판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할 때만 비판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좀 얍실하다 이런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용어인가요? 아니 영어로 점점점. 영어로 네, 답을 점점점. 쓰면 정답인데 영어로 답을 쓰면 맞는 거고 네, 우리말로 국어로 답을 쓰면 쓰면 틀린 거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태도는 이제 국민들이 예. 판단하고 가려서 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연결되는 이슈예요. 연결됐어요? 네네네. 오. 아까 참 얘기하셨으니까 그 네. K9 자주포 사고로 예. 27살 중사 안전통제관 한 분하고 22살 일병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 순국이죠. 예. 어제 대통령은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에 이미 연결식 진행이 됐습니다. 예. 네, 엄중하게 엄수가 됐고요. 자, 근데 어제는 K9 또 자주포 훈련 중 모르는 분이 혹시 있으니까 간단하게. K9 자주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예. 명품 무기라고 해서 예. 국방 사업의 일환으로 스스로 개발한 거예요. 이 예. 우리가 북한에서 흔히 들으면 장사정포라고 있잖아요. 어허. 그 연평도에 북측에 포격이 날아왔을 때 대응 사격을 한 게 이게 K9 자주포입니다. 그때 연평도에 또 그때도 두 군가 세 군가 또 고장났었잖아요. 고장났었어요. 작동하지 못한 이제 기수가 많아서 이거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산 비리 때문에. 방산 그렇습니다. 비리. 가능성이 핵심이. 높습니다. K9 자주포는 방산 비리의 직격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산 비리 때문에. 자체 성능은 좋은데 정말 예. 성능은 좋아요. 저도 직접 가서 시범 보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유지 관리 보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난 5년 동안 실전 배치되고 나서 뭐 한 1,700여 건의 고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번에 같이 밝혀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실전 대응 사격 중에 10대의 K9 자주포가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5번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폭발이 있었고 그 안에 5명이 타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안전통제관 2명이 추가돼서 7명이 있어서 7명이 사상, 그중에 2명이 이제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정말 명백한 순국으로 예. 이 육군에서도 이것은 전투에 준하는 훈련을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냥 예우를 다 할 전투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훈련이 실전이다는 말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전하고 훈련이 있었던 실전이죠. 거예요. 네.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희생한 네. 우리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의 또 젊은 호국 영령이 이제 생겼는데 예. 모두 좀 애도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군 뉴스가 많은데 합참의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합참의장이 이제 대장인데 예. 우리나라 군 최고 서열 1위예요. 작전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는 육해공과 해병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진 전 합참의장 네. 예. 대장이 이제 이임을 했고 여기 정경두 이 공군 참모총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됐죠. 어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례적인 건 뭐냐면 아까 장 기자님 말씀처럼 해외에
이 굉장히 높은 미군 측의 사령관 2명이 동시에 이 취임식에 배석한 건 이례적인데 더 이례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대통령. 축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도 참 군인이다 칭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하는 정경두 이 합참의장에게도 이 우리 군을 강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것은 이순진 전 합참의장 부부에게 캐나다행 항공권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가 굉장히 디테일한 선물을 준비한 게 해외 출장은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합참의장 부부가 해외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국방에 또 열심히 했으면 22개월간 전투복을 안 벗은 이제 합참의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따님이 캐나다에 있다고 하니 부부가 함께 이제 직을 내려놨으니 다녀오십시오. 이 화제가 기사가 많이 됐죠. 그 많은 우리 국민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광고 시간이 오고 있는데 내가 이제 셀프 광고로 내 말을 끊어. 20초 남았어요. 20초. 자, 제 말씀은 광고. 2부에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을 여는 최 반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현 평론가, 반경 한경TV 기자님,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님. 자, K9 자주포 폭파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한 오늘 연결시간 순직 장병 고 이태균 상사, 고 정수현 상병. 이태균 상사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18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 듣는 여러분, 운전 중이라도 그리고 업무 중이라도 마음으로 잠시 묵념을 하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고 이태균 상사, 고 정수현 상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다 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존경합니다. 자, 청취자 일동 묵념 바로 참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이 두 18개월 분이 된 아들. 중사 일병이었는데 예. 1계급 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상사 상병 이렇게 됐습니다. 1계급 특진을 했군요. 그러니까 참 엄마들이 예. 아들 군대 보내면 밤잠을 잘 못 자는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혹시 아파요. 모를 사고 때문에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그럼요. 아들이 비보가 그렇죠. 날라드는데. 그리고 18개월 된 아들은 이제 앞으로 애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됩니까? 예. 자, 아까 이순진 그 얘기하시다가 사무장 42년 복무하는 중에 45번 이사를 하냐. 근데 군인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특히 이제 부사관들은 그래도 한 곳에서 한 10년 계시는 분들도 부대에. 계신데, 근데 대부분 이제 장교급 이상들은 예. 뭐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다 짐을 싸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네, 근무지로 이동하면 옮겨가니까. 근무지로 옮겨가면서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1년에 한 그렇죠. 번씩. 예. 그러니까 외교관 자녀들, 군인 자녀들 이게 공부 문제가 심각하게 새로운 학교로 갖고 학교 적응 못한 애들도 많아요. 친구가 없대요. 군인 이 자제였던 친구는 예. 정말 이 초중고 시절에 난 친구가 없어. 적응할 예. 때 때문에 이사 가니까. 그렇죠. 1년마다 바뀌면 네. 친구를 사귀어도 가슴이 아픈 거죠. 매년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득불 예. 서울이나 어느 한 지역에 어머니가 계시면 네. 친정 어머니나 혹은 시어머니가 네. 계시면 거기다 맡겨두고 예. 이렇게 주말에만 보고. 제가 보니까 주로 그 어느 한 지역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지역에서 엄마하고 애들은 있고 정착하는 아빠만 걸로. 혼자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그런 그 추세죠. 중학교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계속 옮겨 다니고 예. 중학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아이들은 정착을 하고 아버님 혼자 다니시는 아니, 그러니까 분들이 애국, 많더라고요. 안보를 위해서 가족과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분들에게 보수와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왜 자꾸 이걸 언론은 따지냐고 무슨 이번에 장관 임명할 때도 뭐
보수 쪽에선 반대, 진보 쪽에선 찬성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적어도 저 안보에 말고 관해서만. 강 기자님 같이 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언론 비판할 때 저를 계속 째려버려요. 제가 전사에 무슨 사장도 아니고. 경제 무서워 매체와 좀 죽겠어요. 친하시고 특정 매체를 미워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구나. 아니 예.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매체를 좀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하고 누가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꾸 국민을 이러한 그 통일된 사안 갖고도 네. 갈라치게 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맞습니다. 유발을 하죠. 그러니까 예. 뭐 꼬투리를 잡아서 맞아요. 비판하고 비판할 쟁점들을 찾고 물론 이제 언론이 이제 비판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예.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그럼요. 나누어서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 아 제가 어디 한 방송 프로 갖고 그 얘기했어요. 난 네. 사드 반대한다. 네. 유용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네. 대통령이 안보를 위해서 네. 북의 핵 문제 때문에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니 지금 용인하고 동의한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70% 넘어갔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 문제에 보수 진보가 없어지려면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듣다 제가 퍼뜩 생각이 난 건데 병장 출신 대통령 고위공직자 정치인이 많아지면 돼요. 다 출신들이 없어요. 맞아요. 어제가 최초의 병장 출신 대통령이 예. 합참의장 이 취임식에 참석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예. 면제됐는데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거래. 지금 다시 가셔야 되겠네요. 면제되셨어요? 왜 면제됐어요? 감옥 가니까. 학생운동으로. 학생운동. 예. 전 아르투시였었어요. 네. 아르투시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그것도 최초인데요? 되게 특이하다. 아르디시 출신. 스토리가 있네요, 그게. 네, 아르투시예요. 왜냐하면 하도 대본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예. 아르투시 입단을 시켰어 강제로. 또 아르투시에 그래서 네 아버님 아르투시 출신으로 살살 데모하겠습니다. 그 아르투시 출신으로 감옥을 갔어요. 아르투시 하다가. 그거는 이제 최초는 아니고 단군이래 최초. 자 CLSSKSL님 미국에서 미국에서 왔어요? 어우.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재밌게 하려고 해도 이런 말씀은 재밌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진심으로 삼가 애도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8개월 된 아들에게도 더욱더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네요. 자, 오늘 하루만 가슴 아파하지 말고 이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됐음을 영원히 마음에 좀 담아두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지아님, 우리 아들도 12월에 입대하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자, 6471님 일하다가 잠시 묵념하며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이 댓글 보내는 분들 보면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정치 허투루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럼요. 경각심이 들어요. 아니 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다는 예, 게 그럼요. 일하다가 말고 잠깐 묵념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보태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이렇게 그럼요.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정치가 부패했는데 네. 이 국가가 지탱되는 이유는 국민 다수가 애국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치와 사법기관. 네. 사법기관 부패 지수도 높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는데 네. 지탱되는 이유는 서민들이 애국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애국자임을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 딩동댕. 정봉주의 정치쇼 방금 통이라고. 기다리다가 존경하겠어요. 방송 끝날 것 같은데. 저 시간을 봐. 이제 나 이건 언제 하라고. 자, 방금 기자님. 네. 아니 계속해서 이제 안보 얘기 하셨는데 사실 이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먹거리 안보 문제인데 식량 안보. 살충제 식량 안보. 달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듣는 분들이 또 살충제 달걀 얘기냐. 왜냐면 워낙에 많이 이제 뉴스들이 매일 나오고 나오고 있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존의 뉴스로 접했던 부분들은 전체 산란계 농장 중에 49곳에서 뭐 살충제가 검출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걸로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달걀에서 DDT라는 농약이 검출이 됐어요. 6.25 때 쓰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 그러니까 6.25 때막 뿌려갖고. 맞아요. 네, 머리 빡빡 결국 벼룩 잡더라고. 이게 시판이 금지된 게 38년 전이에요. 1979년에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시판이 이렇게 금지가 뿌리냐고. 됐는데
이게 뭐 이걸 뿌렸느냐 아니면 이제 기존에 뿌려졌던 것들이 토양에 묻어 있다가 이게 묻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년 아직까지 전이에요? 38년 그 전. 토양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묻어 있던 48년 것들이 전게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DDT가 보면. 너무 네. 무서운 게 네. DDT는 24년 동안 잔류한대요. 맞습니다. 근데 네. 38년이거든요. 네네. 지났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지나 80년대에도 좀 뿌려 썼나 보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빠지는데 24년이 아니라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반감기가. 성분이 반감기가 반감기가. 24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펜트린이나 이제 다른 살충제 성분을 얘기하면 사실 잘 모르니까 크게 와닿지 않은데 DDT가 검출이 됐다 이러니까 굉장히 좀 깜짝 크게 놀라죠. 많이 충격이죠. 예. 근데 일단 이 함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유통은 가능한 수치라고는 합니다. 일단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지난 전수조사에서 이제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중에 일부가 살충제 성분 검사에서 누락이 돼서 지금 재검사 중이다라는 네. 소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이 검사 결과를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이 살충제 달걀이 유통되거나 검출이 되거나 이런 여부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지난 4월, 5월에 이미 검사를 한번 실시를 했고 검출이 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농림부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예.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살충제 성분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검사 결과도 나왔고 그리고 3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4월이죠. 예, 3개월 전이고 그래서 그때 정부가 없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 정부가 정부 없고 상태. 진짜 그 국가 지도부의 부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냥 폐기해라.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조류 독감 막 있을 때.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또 알려졌고요. 또 하나 이런 소식도 있어요. 식약처에서 1년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계란 안전관리 대책이라는 거를 이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뭔가 알고 있었던 예, 거네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거를 방지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도 꼼꼼하게 다 마련을 해놨던 거예요. 방지책을. 실시하고 있었던 예. 게 문제네.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거를 밝히지도 않았고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 내용들 중에서 정말 좀 이 안전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빼놓고 오히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라는 거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식약처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던 그런 대책에서 알맹이들이 빠진 그런 이상한 규칙이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에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항상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계란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양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나 이런 것들이 규제 강화로 비춰져서 어떻게 보면 그 유통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밝히지 않았다, 발표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중요한데 그거 무슨 규제야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주부잖아요. 예. 근데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살충제 계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류 독감 때부터 예. 계속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닭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을 신경 쓰듯이 닭의 건강도 동물의 건강도 신경을 써야 우리가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케이지식으로 많은 계란을 대량 그냥 막 좁은 공간에 막 가두니까 A4 용지보다 작은데 한 마리가 그렇죠. 있대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얘네들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진드기 문제는 최소한 모래 목욕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방사형으로만 길렀어도 문제가 생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키우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그 흙목욕, 모래목욕이 아니라 흙목욕이라 그러거든요. 네. 좋은 흙을 자기가 찾아요. 네. 그냥 거기서 뿌려. 몸을 막 깃털을 이렇게. 막. 내가 동영상 좀 이따 보여줄게. 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케이지식으로 값싼 계란을 건강하지 않은 계란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예. 소규모로 하는 그런 그 친환경 알겠습니다. 스타일로 할 거냐 이런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알겠습니다.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경찰이 이 피프로니를 판매한 포천의 동물약재상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금 이제 속보인데 이거 필요해. DDT? 피프로닐은 금지 약물이에요. 금지 약물. 오. 나머지 이 약품들은
허용돼 있는데 기준치가 제한되는데 기준치가 있고, 피프로닐만은 어허. 금지 약물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엉망이었던 거죠. 예, 김정실님 인증받은 달걀 후라이에서 밥상 올렸는데 아들이 엄마 계란 먹어도 돼요라고 묻네요. 왠지 슬퍼요. 임수진님 살충제 계란 언제부터 굶었다가 이제 터진 건가요? 언제부터 우리가 먹고 있었던 건지.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예요. 그렇죠. 정치가 제대로 되고 정부가 제대로 돼야지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제발 좀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 네. 맨날 감추지 골방에서 말고. 그냥 쉬쉬쉬 하면서 덮어버리고. 네. 그러다 더 진짜 큰 문제가 공무원들도 되죠. 반성해야 돼요. 이거 덮었던 공무원들. 이거 지금 말씀 잘하신 게 지금 여기 8040님이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당시에 이제 2015년 16년도에 식약처장으로 있었던 김승희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예, 국회의원이죠. 비례로 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 현재 식약처장이 지금 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 좀 됐어요. 류용진. 예. 근데 류용진. 그분한테 지금 이 책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쥐잡듯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막 소리를 자기 때 지르고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그 시기는 뭐 몇 달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예.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식약처장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그러면서 쉬쉬했던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거를 가지고 지금 식약처장에게 책임을 묻고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하지만 이거 말 그대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 좋아하는 그렇죠. 예. 누구 의원이라고요? 김승희 의원입니다. 승희. 이름 적으셨다 이제. 예. 여성분이에요, 남성분이에요? 여성분이시죠. 오. 예. 이름 적고 그러니까 식약처장을 동그라미 하고 있다가 별표까지 쳤어요. 별표까지 쳤어요. 두고 보자. 점 3번. 아니, 왜냐하면 옛날에 저하고 싸웠던 분이 이런 승희란 이름의 그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노래 봤어 이름까지. 사감 아닌가요? 사감? 근데 이제 이 케이지식 사육 방식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맞아요, 예, 맞아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한 기사들. 간단한 기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1분 3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기사들. 태윤성 기자님. 네. 안철수 후보, 예, 이제 전 후보. 지금도 후보네요. 지금도 후보죠. 당대표. 당대표 예. 후보죠. 당대표도 도전하고 서울시장에도 도전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손에 떡을 쥐고 정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이게 당대표 하면서 서울시장 선거까지 동시다발로 한다는 게 물론 이제 본인은 내가 부산 가면 부산시장도 나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당 내부에서부터 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판을 보고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건지 당대표로서 아니면 서울시장에 할 건지 양자택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그렇죠.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서울시장 선거 구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벌써부터 이제 구도가 박원순 흔들리고 시장도 이제 곤란해졌네요. 그렇죠. 양보론이 나올 수가 있죠. 2011년 재보선 때 이제 5% 그 박 시장 말고 다른 후보가 나가야 되네. 그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미소 짓는 사람들 많겠네. 예, 의원님 왜 미소 지으세요? 난 장윤성 기자가 미소 짓지. 네,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매주 자, 노래를 예. 하시네.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 그 후보 입장에서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닭 얘기했으니까 서양속담 이런 게 있잖아요. 닭은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다. 네. 포트폴리오 한 거야. 이게 안 되면 저거 저게 안 되면 이거. 그 원래는 계란인데. 계란인데. 아, 계란이요? 계란이에요. 예. 내가 닭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네. 새겨 들으세요. 자, 두 번째. 네, 자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 나왔으니까 예. 지금 아까 뭐 김승희 의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로남불은 자유한국당이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예. 지금 야당인데 다 정부 탓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내부에 지금 내홍이 커지고 있어요. 뭐냐, 홍준표 대표가 이 당대표 도전했을 때 또 그 전에 대선 후보로 도전했을 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이라니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사체에 칼을 어떻게 꽂느냐. 불관 참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섬뜩한 얘기를 이제 표현도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토크 콘서트 중인데 대구에서 자 이제 출당을 논의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고. 요때만 해도 폐기라는 거예요, 이제? 요때만 해도 내부에서 좀 바른정당 쪽에 러브콜을 보내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SNS 이분 SNS 정치 잘하시잖아요. 대놓고 이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공론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친박과 했습니다. 거리두기? 네, 그래서 제가 권력 보니까 지우기? 흥미로운 게요. 예. 최근에 이제 아주 이
급하게 예. 최고위원으로 급등한 분이 이제 류여해 최고위원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이 최고위원 선거 전당대회 선거 전에는 홍준표 대표 후보와 온의처럼 다녔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단짝이다. 네, 거의 홍라인. 최근에 와서는 이 태극기 부대의 진심을 외면하고 홍준표 대표 이러시면 안 된다. 세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당의 혁신위원장 류석춘 류석춘 교수죠. 네. 류석춘 위원장은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게 탄핵이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아무래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야만 내년 지방선거도 이제 뭐 해볼 수 있고 본인의 입지도 커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 세력과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라 이 내홍이 어떤 갈등으로 이제 터져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내용이 있는데 왜 하자투성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냥? 아, 이렇게. 네, 아파트 얘기 잠깐 그러면 좀 할게요. 왜냐면 갈라지는 게 중심이거든요. 내용은 갈라지다. 균열. 그렇죠. 어쨌든 갈라지는데 지금 여기 아파트도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오한이 하나님 올렸어, 오늘.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는데. 물도 줄줄 새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우리 전에 세금은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그렇죠. 아파트도 새고 부실 아파트도 새고 있다. 여기저기 부실한 곳은 다 새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이제 화성 신도시에 있는 부영 아파트 하자가 좀 크다. 거기서 막 이렇게 물 새고 아까 말씀하셨던 갈라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보도 이후에 우리도 지금 하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뭐 이런 민원들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봤더니 2010년에 69건에 불과했던 하자보수 분쟁 신고 건수가 작년에 3,88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사이에 56배가 뛰어오른 셈이죠. 그만큼 이제 하자가 많은 아파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아파트에서 사실 모르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사에서. 맞아요. 지어놓고. 거기가 갑이니까 일단 낙장 불입. 일단 샀는데 어쩔 것이오. 그렇죠. 이렇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리가 그 주민들이 이거 하자 보수 해달라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받기까지도 사실 한 넉 달 가까이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건설사에서 우리 뭐 하자 보수 안 할 거야 배째라 그래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처벌을 받는 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경우가 많죠. 근데 더군다나 임대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하자 보수를 신청할 청구권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분들은 임차인 신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좀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하자가 생기더라도 건설사에게 이걸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 해도 건설사에서 사실은 더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또 임대료는 건설사에서는 뭐 한 해 최대 인상액 5% 이상씩 그 인상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국가가 이제 이럴 때 정부가 나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반기훈 기자님께 음성 메시지 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네, 그 김상조 위원장님께 드려야 될 메시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그럼 김상조 위원장님 안 들어요? 김상조 위원장님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하네. 이 내부에서 아파트 건설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 안에 원자재, 하도급, 하청 이런 문제 자체에도 문제가 많지만 사시는 분들도 부당하게 자기가 낸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권리를 찾지 못하고 항상 벙어리 그 냉가슴 앓듯이 소가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하자 보수에 관한 이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일어나 해서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점검을 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네, 그렇죠. 예. 6594님 반기훈 기자님을 국회로. 아니 비슷한 분이 선거한 분이 계세요. 반기문. 근데 자, 국회까지는 아니어도요. 예. 중학생으로 진급시켜 주세요. 아직은 안 돼요. 요새 방송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요. 1258님 봉도사님과 최 반장 덕분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장유성 기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뭘 골랐어요? 제가 골라온 뉴스는 다 했는데요. 그래요? 다 했는데 또 하라고 싶어요?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원 댓글 수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폭발성이 제일 커? 다시 모였어요. 다시. 그러니까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 중심으로 새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것은 이분들이 아침에 불러갖고 군가를 부르잖아요. 제2의 용사들에게 다시 뭉쳤다. 부끄러워. 일본 노래. 그렇죠.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것이고요. 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댓글 사건 정황상 이명박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한 여론 조작을 해왔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가 안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그분이 판사 출신인데. 네, 맞아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고 착수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요. 한 해에 중요한 문제는 다음 해야 될까요? 100억 원이나 썼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을 여는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반기웅 한경TV 기자님, 장윤성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3부 보수의 품격 정돈 정태근 의원을 만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채널 고정하소서. 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3부 보수의 품격 정정브라더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돈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정도원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우리 할 얘기 많은데 그래도 패션 잡지에 내일까지 깔맞춤하는 정도원 의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글쎄 패션 잡지에서 한번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그것까지 검색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속옷은 안 보이지만 예. 겉옷하고 이 색깔이 좀 맞아야지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잘 안 맞으면 하루 종일 찜찜해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 갈아입고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건 패션이 아니라 좀 이상한 분인데. 찜찜해요 그게? 그게 찜찜하더라고 항상. 그럼 안 입고 다니면 안 되나?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의원님 죽은 식물도 살려내는 금손? 무슨 이거는 얘기예요? 과장이고요. 예. 제가 화초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 화초가 많아요 그럼? 예,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물 들어온 화초는 제가 이제 죽어내 보내지 않는 게 저의 이제 원칙인데 죽은 식물은 못 살리고 죽은 식물은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들어가는 식물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성을 좀 쏟지요. 그런 거죠. 죽은 식물을 제가 무슨 근데 능력으로 식물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죽었는데 뿌리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럴 경우는 정성을 들이면 살아나잖아요 다시.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예. 우리가 보통 영양분 주고 물 준다고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게 햇볕과 공기고요. 네.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면 가장 정직한 게 제가 보기엔 식물인 것 같아요. 정성.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농사질 때 농꾼의 손과 숨결로 산다 그러잖아요. 농사질 때. 그래서 새벽에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셨었거든요. 새벽 4시에 가면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고 와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벼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성을 먹고 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치 얘기로. 어제 문재인 정부 대국민 보고대회. 지지하는 분들은 박수를 보내고 참 잘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분은 지적할 내용이 좀 있다? 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그냥 예능 프로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시간도 1시간이니까 뭐 시간이 여유가 없었겠지만 뭐 생방송이었나요? 생방송이었죠. 그리고 전 방송이 다 했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청률 많이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재미없게 봤는데요. 오늘 정치쇼 나오느라고 소식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 라디오 듣고 오다가 참 우리 봉사님께 제가 감명을 받은 게 그 조금 전에 이제 K라이 자주포 때문에 이제 이태균 상사 정선 상병 경절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방송 진행하다 묵념했잖아요. 예. 물론 어저께 오후에 이제 합참회장 이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K라인 자주포 사고로 인해서 숨직한 우리 병사들의 문제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어제같이 온 공중파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방송 때 뭐 비서실장이 됐든 누구가 됐든 한 사람 정도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뭐 묵념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제가 오다가 이제
그 연결식 장면을 봤어요. 예. 봤는데 남경필 지사는 거기 지금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뭐 유승민 의원 몇 분 계시던데. 국방위원들이 참석을 했네요. 예. 근데 보니까 거기 또 추미애 대표나 홍준표 대표는 제가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그 마음과 자세를 표현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다시 이제 그 돌아와서 이제 국민보고대회 말씀드리면 예. 국민보고대회가 뭐 문재인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은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도요. 예. 노태우 대통령도 6.29 3주년 기념으로 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4차례 있었는데 처음에 시청률이 그 당선인 시절에 했었는데 53%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직접 했었잖아요. 예. 이때 시청률이 한 27.3%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200일 기념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이때도 14.9% 나왔거든요. 14.9. 그때 그 100일 지지율이 20% 나오던 대통령이었었는데. 근데 어제 시청률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불행히도 12.9%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게 나왔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재미가 없는데요.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봤다가 돌렸겠죠. 사전에 홍보가 안 된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어제 국민과의 대화 한다고 뭐 굉장히 많이 했고. 홍보 많이 했어요. 더더군다나 8시에 메인 뉴스 시간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8시. 네. 일요일 저녁 8시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버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인기도 높고 예. 그동안 행보가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행보도 많았고 뭐 100일 기자회견까지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했어도 되는데 이제 너무 오버한 거죠. 오버한 프로그램 자체도 오버했지만 제가 보니까 참모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요. 예. 장하성 실장이 어제 무슨 개그 비슷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대통령 주머니를 채워드리라고 밤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예.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내 주머니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카드가 많이 있다라는 예. 뜻이겠죠? 그런데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 채워드리라고 지금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다고 대통령이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모들이, 디테일하게 들으셨네. 날카롭네요. 참모들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떻든 그 자리는 국민과의 보고되고 국민에 대한 보고되고 대통령을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참모들이 얘기를 하려면 자기들이 우리 이런 점은 정말 마음 아프다. 예를 들면 인사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오원칙 못 지켜서 미안하고 예를 들어 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예. 조국 수석 같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솔직히 우리 인사검증 못한 거 잘못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잘하겠다. 그리고 기다려달라. 그럼 우리 검찰개혁 잘하겠다.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질문 받아서 짜여진 각본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에이 저거 뭐지?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 기획된 것처럼 보였다. 그럼요. 그리고 핵심을 다 피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도 사드 문제 그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점들을 설명을 해야죠. 사실은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이 이랬는데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질문 받아가지고 답변하고 자화자찬하고 이런 대화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토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토론이 될 수 있는 국민과의 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100일 그 기자회견은 각본이 없이 했잖아요. 100일 기자회견. 이거는 100일 기자회견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죠.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각본대로 하니까 더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 예. 100일 기자회견은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못 보던 모습을 오랜만에 본 거죠. 하나도 사전 질문도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는 사람도 좀 조마조마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재밌었다. 무난하게 잘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또 2차 질문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 높고 박진감이 있는 건데 그 2차 질문은 안 받았죠. 그렇게까지는 뭐 안 했죠. 원유리 기자도 여기 나와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재질문 한번 하고 왜냐면 처음부터 우리 또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처음부터 바로 공격하는 질문을 못 하니까 덕담 비슷하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부드럽게 했다가 나오는 답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까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럼요. 그걸 그러니까 결국은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토론인데 예. 대통령께서 사실은 큰 맘 먹고 그런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는 기자들도 그 날카롭게 그렇지만 예의 바르게 문제를 예. 제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장 그게 기자의 생명인데. 요즘 가장 그 뜨거운 문제가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했더니만 대통령이 걱정 없다 이렇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사 문제 같은 경우도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구체적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사 문제도 그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관용, 예. 포용, 화합에 탕평에 인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는 기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예. 어떤 한 기자는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예. 지금 이제 문자 대체로 들어오는 게 이제 두 분이 비판적인 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또 비판적이에요. 이게 다 오픈을 하면 전에 두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이 정도도 안 했다는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난 정부는 못했다. 예,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촛불 정부인데. 예. 일단 그건 전제로 하고 지난 정부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걸 안 했다니까요. 왜 안 했냐?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건 이미 전제로 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MB 정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때 그 집권당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인사 문제 정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얘기 안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얘기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정치를 잘하려면 그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된다고 제가 이제 충원을 드리는 거죠. 두 분 비판 훈훈해요. 저는 충분히 들을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자,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재질문. 네, 그 재질문이 반복 아쉽고 질문을 좀 했으면. 특히 이제 그날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이제 재원에 대한 문제, 복지 정책과 관련된 재원의 문제, 그리고 향후의 인사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코리아 패싱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고도의 이제 남북 현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기자가 왜 그건 뭐 레드라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조금 안 했으면 질문도 안 했으면 좋은 질문이었고 답변도 안 하셔도 될 답변이었는데 레드라인에 대해서. 네. 레드라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레드라인이 넘어섰다는 그러니까요. 뜻이거든요. 레드라인이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이제 외교적인 조치가 아니라 군사적인 조치를 조치죠. 취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레드라인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게 드러낸 아마 거죠. 이게 막 천장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든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레드라인 저는 문제는 앞으로 기자들이요. 그런 거는 이 자리에선 이거 좀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기자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기자들 문제였었다. 알겠습니다. 자, 8007님 훈훈한 분위기 다 좋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김미숙님, 판도라의 정도원님 사랑합니다. 속까지 멋진 정도원님. 우리 방송에서 타방송 프로그램 얘기하면 되는데. 4832님 보는 라디오를 보고 있는데 정태근 의원님 덩치 유난히 커 보이네요. 그 덩치로 식물 키우신다니 너무나 귀여움. 자, 큰 등치가 좀 크긴 한데 정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살짝 붙들었거든요. 자, 전경식님 요즘 보수가 보수의 품격의 바닥을 치고 있네요. 정정 브라더스 두 분께서 정치쇼에서 진정한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세요. 자, 오늘 비판도 아프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러면 그리고 저 비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이게 비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요런 정도는 좀 개선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성공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돈 의원님의 활약이 돋보이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당과 당원이 부르면 서울시장 나가겠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실제 출마 가능성? 그러니까 이 돌고 돌아서 서울시장인데요. 처음에 이분이 정치한다고 나올 때가 서울시장 2011년 한다고 그러면서 나왔다가 이제 다시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답답하니까 이제 서울시장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면은 서울시장을 국민의당 인물로 나가면은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제 당이 연대를 하면 가능이 있죠. 그러니까 바른당, 심지어는 한국당까지 해서 야권 연대로 해서 후보를 내보내면 당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걸 기회로 해서 뭐 야권 연대도 가능해지고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야권 연대가 자유한국당까지. 그게 이제 결국은 전제가 결국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 대표가 이해운 의원이 됐잖아요. 예, 이해운 대표가 됐죠. 그분도 서울시장을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네. 오. 지난번에 한번 경선 나왔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난데없이 무슨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선거연대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정도원 선배님께서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종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어저께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안철수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사실은 선거연대가 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이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예. 어렵더라도 그 선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그래도 대중적으로 안철수가 가치가 있다. 예. 기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뭐 선거연대가 되든 안 되든 지방선거를 도전을 하면 하나의 가능성이 조금 열릴 거고 존재감이 좀 도드라질 것이다.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냥 종치는 걸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정돈 의원님, 요즘 바른정당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홍준표 대표가 친박 청소한다는 것도 바른정당과 보수 대연합, 보수 연대. 그리고 박지원 안철수 의원들도 바른정당과 함께하자.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뭐 몸값이 올라갈 정도는 아니고 그나마 이제 바른정당 미치가 그런 이제 그나마 바른정당과 합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들 그러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세 당의 연대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홍준표 일단 대표는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는 또 친박과 다 함께했고 같이 가자 그래놓고는 이제는 또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좀 신뢰가 안 가고요. 또 바른정당도 워낙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한국당하고 이게 사실 합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급하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저는 바른정당은 일부는 한국당으로 가고 일부는 국민의당으로 가고 그렇게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바른정당의 분화와 두 당으로 합류. 네. 저는 바른정당이 조급해하면은 결국은 망할 거라고 보거든요. 조급하면 저렇게 될 거다. 길게 보고 원칙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바른정당이 서 있는 위치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안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보수적 스탠스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도 쪽으로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중도에서 또 왼쪽으로 조금 더 가 있죠. 앞으로 보수 혁신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틀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못 드는 거거든요. 말이죠. 저는 오히려 망할 생각하고 지금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이렇게 많은 복지 정책을 얘기하면서도 증세 문제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증세 안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중부담 중복지 하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증세 정책 내겠다. 이게 나라를 책임지는 거다. 어허. 결국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욕을 먹겠지만 어허. 궁극에 있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건 우리다. 증세 라는 얘기하자. 그런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하라는 거죠. 지금 도를 많이 각오를 하고. 욕을 먹더라도 종국적으로 저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정당이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 때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음번 예를 들면 총선이 지금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 저 얘기가 맞았는 얘기네. 왜냐면 예산 집행하다 보면 돈이 없는데.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재원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포기하든지.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을 보지 말고 그러면 바른정당에 뭐 자기 정당 이름도 바른정당이니까 예. 바른 문제 제기를 하라 이거죠. 바른 문제 제기를. 예. 바른정당이 통합의 기치를 들고 우리 세 당 다 함께 하자. 가능성 없을까요? 바른정당은 누가 조금 먼저 하고 싶을까요? 정속적인 지금 입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왜 그러냐면 아까 정태근 의원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얼굴이 없어요. 간판이. 지금 또 간판이라고 있는 사람이 간판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정당은 간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국민의당이 자꾸 그래도 얘기가 되는 게 안철수라는 간판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박지원 그런 의원도 건데 있잖아. 박지원도 있고 근데 저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은 도대체 간판이 안 보이니까 존재감이 없고 뭘 주도하기가 힘든 거죠. 전격 질문. 바른정당에서 예. 우리가 좀 살기 위해서 예. 스타 정치인이 필요하다. 정도원, 정태근 영입하겠다. 뭐 저희 자체가 스타 정치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 기득권 그나마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외부 인사를 영입할 그런 자세가 별로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뭔가 예. 의미심장한 말씀이신데 예. 속을 다 하시는. 현재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뭐 남경필 지사라든지 뭐 김세현 의원 이미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을 지도자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건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정말 외롭게 결단하고 정말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가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국민한테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못하면 지금 이제 정돈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만한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 다 하기 어려운 센 증세 문제를 얘기해버리든지. 그래서 증세. 아니 어떻든 그런 차원의 근본적 혁신, 그 정책이나 자세에 돌 맞을 있어서 각오하고 아젠다 던져라. 그럼요. 아하. 8945님 정종 브라더스는 정치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내 맘의 스타 건들지 마시오. 이거 무슨 얘기야? 왜 아침부터 협박을 하세요? 자, 100일 지난 정부에게 두 분 다 정말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통령이 선거하는 대통령을 봐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에게 지금 지지율이 뭐 아직도 80 보수의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기 위주의 정책을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눠주기 정책. 근데 이럴 때 정말 인기 없는 정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구조조정이 인기 없는 겁니다. 금융개혁,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공공부문 개혁 이런 것들이 기득권 반발이 심하고 인기가 없는 건데 이렇게 인기 높을 때 그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를 이제 기반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라.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책을 이제 좀 해달라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말년에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잖아요. 예. 그 가장 큰 힘은 그 두 분은 영원한 의회주의자예요. 의회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예. 실제로 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도 좋습니다만 특히 이제 야당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의회에서 더 많이 토론이 될 수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정정브라더스 정돈 정태근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반에 찾아뵙고 9월 1일서부터는 10시로 확장 개편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이바이.